70세 이상이신가요? 요즘 다리가 무겁고 오후만 되면 숨이 짧아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몸속 혈류가 점점 느려지면서 심장이 스스로의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변화를 멈추지 않으면 3개월 뒤엔 계단 한층 오르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엔 혈액순환이 평균 30% 이상 감소합니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비활동성 때문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다리 근육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심장은 피를 위로 끌어올리지 못해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하루가 절반쯤 지나면 다리도 마음도 함께 무거워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70세가 넘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자극을 주지 않았을 뿐이죠. 혈액순환이 느려지는 건 노화의 필연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 3가지, 서서 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 다리의 자연 펌프가 다시 작동하고 심장이 스스로를 되살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몇 분이면 그 느려진 혈류가 다시 따뜻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무거웠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머리까지 맑아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혈액순환과 움직임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민호 박사입니다.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사례를 직접 보고 분석하면서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확인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에도 심장과 다리를 튼튼하게 지키는 3가지 서서 하는 동작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꼭 주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지인분들께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즘 다리 피로 자주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루 종일 다리가 무겁고 저녁이 되면 신발을 벗을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오시나요? 저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72세 김성호 님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움직임이 줄면서 다리가 자꾸 붓고 밤이면 종아리가 당겨 잠을 설치셨죠.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김성호 님은 퇴직 전에는 영업 일을 하셔서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땐 다리가 튼튼했고 체력도 좋았죠. 그런데 퇴직 후 집에서 TV 보는 시간이 늘고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발목이 조금 붓는 정도였는데 6개월이 지나자 종아리까지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병원을 찾기 전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김성호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다 이런 거 아니냐고 친구들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내고 계셨고 화장실 가는 것 외엔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성호 님은 하루 3번 제가 알려드린 서서 하는 간단한 동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분도 버겁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발끝이 덜 차갑고 한 달 뒤엔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찬다고 하셨습니다.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굳었다는 말에 저도 함께 뿌듯했습니다. 김성호 님의 변화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 3번 각각 3분씩만 몸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를 하고 점심 먹기 전에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저녁 전에 벽 밀기를 했습니다. 이 3가지 동작이 다리의 펌프를 다시 깨우고 심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처럼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의 순환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70세가 넘어도 반응합니다. 단지 올바른 자극을 주지 않았을 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액순환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이 아니라 움직임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액순환과 직접 연결되는 동작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동작은 제자리 걷기입니다. 이게 정말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순환 운동이에요. 다리 근육이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면서 피를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우리 다리에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근육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이 필요합니다. 제자리 걷기는 바로 이 펌프를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 연구에 따르면 제자리에서 단 3분만 걸어도 하체 혈류가 18% 개선되고 노년층의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심장 박동 리듬을 안정시키고 전신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엔 혈관 탄력이 떨어지는데 규칙적인 다리 움직임이 혈관벽에 자극을 주면서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영수님은 TV 보며 하루 3번 제자리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30초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숨도 차고 다리도 무거워서 금방 포기하고 싶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박영수님께 일단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연락이 왔을 때 박영수님은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리 당김이 줄고 오후 피로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다리가 덜 무겁고 화장실 갈 때도 힘이 덜 든다고 하셨어요. 이 동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벽이나 의자 옆에서 균형을 잡고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30초에서 60초 정도 걷습니다. 3회 반복이 좋습니다. 처음엔 3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한 번보다는 하루 3번 짧게 나눠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릎을 너무 높이 들지 말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높이 들면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발바닥이 바닥을 부드럽게 치도록 하세요. 그리고 호흡도 중요합니다.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움직이세요. 리듬을 타듯이 하시면 더 수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제일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아마 TV 보는 시간이 가장 길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광고만 나오면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를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 순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동작은 뒤꿈치 들어 올리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동작이에요. 우리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다리에 고여있는 정맥혈을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이 펌프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이 다리에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고 무겁고 저리는 겁니다. 조널 어플라이드 피지올로지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 뒤꿈치 들어 올리기 운동만으로도 다리 부종과 혈관 탄력이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맥 판막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맥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이 역류해서 다리에 고이는데 뒤꿈치 들어 올리기가 이 판막을 자극해서 다시 제대로 닫히게 만듭니다. 75세 윤정희님은 부종 때문에 신발이 꽉 낄 정도였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붓고 신발끈을 풀어야 할 정도였죠. 윤정희님은 이 동작을 꾸준히 한 뒤 발목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10회도 힘들었는데 한 달 후엔 30회씩 할 수 있게 됐고 부종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신발을 벗을 때 발목에 자국이 남지 않는다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으로 천천히 올라갔다가 2초 유지 후 내려옵니다. 10회씩 3세트 반복하세요. 처음엔 5회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올라가세요. 주의할 점은 균형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균형을 유지하세요. 넘어지면 큰일이니까요. 처음엔 한쪽씩 해도 충분합니다. 한쪽 다리로 10회 하고 다른 쪽 다리로 10회 하는 식으로요. 양쪽 동시에 하는 게 힘들다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종아리 근육이 자주 뻣뻣하게 느껴지시나요? 밤에 쥐가 나거나 아침에 종아리가 당기시나요? 그렇다면 이 동작이 정말 필요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면 쥐도 덜 나고 순환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동작은 벽 밀기 운동입니다. 이건 상체를 강화하고 심장 박동 리듬을 안정시키는 동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상체 근력도 혈액순환에 아주 중요합니다. 상체 근육이 약하면 심장이 혈액을 온몸에 보내는데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빨리 지치고 숨도 쉽게 차게 되죠.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서는 벽 밀기 운동이 65세 이상 노인의 산소 포화도를 15% 높여 심장 효율을 향상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동작은 팔, 어깨, 가슴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면서도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게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게다가 심장 박동을 적절히 올려주면서도 과부하를 주지 않아서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78세 김병호님은 팔에 힘이 약해 물건 들기도 힘들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도 무거운 물건은 들 수 없어서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죠. 그런데 벽 밀기를 2주간 꾸준히 한 뒤 팔과 어깨의 뻐근함이 줄고 호흡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5회도 힘들었는데 한 달 후엔 20회씩 할 수 있게 됐고 장바구니도 혼자 들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호흡도 훨씬 편해져서 계단 오를 때 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벽 앞 60cm 거리에서 서서 팔꿈치를 구부리며 가슴을 벽 쪽으로 가져가세요. 천천히 밀어내며 10회 반복합니다. 이때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의할 점은 허리를 구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허리를 구부리면 복부에만 힘이 들어가고 상체 근육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깨를 긴장시키지 마세요.
어깨에 힘을 주면 목과 어깨가 아플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가슴과 팔 근육을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혹시 아침에 팔이나 어깨가 자주 뻣뻣하게 느껴지시나요? 물건을 들 때 힘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동작을 꼭 해보세요. 상체 근력이 좋아지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렇게 단 3가지 동작만으로도 몸속 펌프가 다시 깨어납니다. 제자리 걷기로 다리 전체의 순환을 촉진하고 뒤꿈치 들어 올리기로 종아리 펌프를 강화하고 벽 밀기로 상체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전신 혈액순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 가거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아무 도구 없이도 할 수 있는 이 3가지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거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운동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루 3분의 움직임이 혈류 속도를 되살리고 다리 온도를 평균 1.5도 올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리 온도가 1.5도만 올라가도 혈액 점도가 낮아지고 순환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차가운 다리는 혈액이 고이는 다리입니다. 따뜻한 다리는 혈액이 잘 흐르는 다리죠. 그래서 이 작은 움직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빠르게 하거나 숨을 참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제대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숨을 참으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움직이세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자마자 1분, 점심 전 1분, 저녁 TV 보기 전 1분씩 나눠서 실천하세요. 이렇게 하루 3번 짧게 나눠서 하면 부담도 없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분을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1분씩 3번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루 중 몸이 가장 차가워지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아마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저녁 늦은 시간일 겁니다. 바로 그때 이 동작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분 부족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순환을 방해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심장은 그 무거운 혈액을 밀어내느라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고 다리도 무거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커피나 녹차는 수분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 물 대신 커피로 수분을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천 방법은 하루 6잔에서 8잔의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잔, 식사 전후로 1잔씩, 자기 전에 1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부담 없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물은 몇 잔이나 드셨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생각보다 적게 마시고 계실 겁니다. 다리 꼬는 습관은 정맥의 흐름을 막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으시는데 이게 혈액순환에 아주 나쁩니다. 다리를 꼬면 한쪽 다리에 혈관이 눌려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저리고 붓고 무거워지는 겁니다. 앉을 땐 허리를 곧게 펴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하세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지지되고 혈액도 잘 흐릅니다. 하지만 다리를 꼬거나 발을 의자 아래로 집어넣으면 혈액 흐름이 막힙니다. 실천 방법은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걷기 30초, 뒤꿈치 들기 10회만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도 30분 이상 계속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30분마다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앉아서 TV 보실 때 다리를 자주 꼬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잠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은 밤 동안 순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어 있다고 하시는데 이건 밤 동안 순환이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누워 있으면 심장과 다리가 같은 높이가 돼서 혈액이 흐르기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움직임이 없으면 펌프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순환이 느려집니다. 무리하게 당기지 말고 편안한 범위에서만 움직이세요. 잠자기 전 스트레칭은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몸을 깨우는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긴장하고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발끝을 10초 들어 올리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입니다. 발끝을 천장 쪽으로 쭉 펴고 10초 유지하세요. 그 다음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려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자극되고 밤 동안 순환이 유지됩니다. 요즘 잠들기 전 다리가 자주 저리신가요? 그렇다면 이 스트레칭을 꼭 해보세요. 꾸준함은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이게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운동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루만 해도 바로 좋아지길 바라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시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해야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한 달은 해야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운동 후 다리의 따뜻함을 느끼며 몸이 반응하는 시간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작은 노트에 오늘 운동을 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간단히 적어 보세요. 오늘은 다리가 좀 가벼워진 것 같다. 오늘은 숨이 덜 찼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기록하다 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주일 뒤, 한 달 뒤 다시 읽어보면 얼마나 변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변화가 느껴지셨나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생활 속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몸이 다시 리듬을 찾습니다. 하루 3번 움직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바른 자세로 앉고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하고 이 모든 걸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어떻게 하나로 모을지, 그리고 내일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혈류가 느려지는 건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앉아서 쉬는 게 편하다고 느낄 때 사실 몸속 펌프는 멈추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 근육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혈액은 다리에 고이고 심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게 바로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동작, 제자리 걷기, 뒤꿈치 들기, 벽 밀기, 이 세 가지는 그 멈춘 펌프를 다시 깨워줍니다. 제자리 걷기는 다리 전체의 순환을 촉진하고, 뒤꿈치 들기는 종아리의 펌프 기능을 강화하고, 벽 밀기는 상체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전신 혈액 순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몇 분만 움직여도 다리의 온도는 오르고 심장은 안정되며 피로는 줄어듭니다. 72세 김성호 님이 그랬고 69세 박영수 님이 그랬고 75세 윤정희 님이 그랬습니다. 모두 거창한 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루 3번 각각 3분씩만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다리를 가볍게 만들고 호흡을 편하게 만들고 일상을 바꿨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순환은 느려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3개월 후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6개월 후엔 평지를 걷는 것도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비활동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점점 굳어갑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70세가 넘어도 80세가 넘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강의 차이는 운동량이 아니라 꾸준함의 차이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3번 3분씩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규칙적인 자극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크게 자극하는 것보다 자주 작게 자극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TV 광고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걷기 30초. 그게 전부입니다. 광고는 보통 하루에 몇 번씩 나오죠. 그때마다 일어나서 30초만 걸으세요. 그 작은 행동이 다리의 피로와 부종을 줄이고 내일의 활력을 되찾게 해줄 겁니다. 처음엔 30초도 힘들 수 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엔 분명히 변화를 느낄 겁니다. 다리가 좀 가벼워진 것 같고 숨이 덜 찬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굳은 것 같은 그런 작은 변화들이요. 그 작은 변화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한 달, 2달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씩 더해 가세요. 제자리 걷기에 익숙해지면 뒤꿈치 들기를 추가하세요. 뒤꿈치 들기에 익숙해지면 벽 밀기를 추가하세요. 그리고 물 마시기, 바른 자세 유지하기, 잠들기 전 스트레칭까지 하나씩 추가해 가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기억하세요. 70세가 넘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80세가 넘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든 반응합니다. 올바른 자극만 주면 됩니다. 그 자극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동작입니다. 거창하지 않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다리가 가벼워지고 호흡이 편해지고 일상이 즐거워질 겁니다. 계단 오를 때 덜 힘들고 장 볼 때 덜 지치고 손주들과 놀 때 더 활기차질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류를 더 오래 유지하는 생활 루틴과 음식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루 루틴을 어떻게 짜야 순환이 좋아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다음 영상도 챙겨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다리 피로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동작을 해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